최근 국제 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강력한 군사 행동을 보이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미국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베네수엘라에서 독재 정권의 핵심 인물이 체포되고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도 같은 운명에 놓일 수 있을까?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른바 참수 작전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스타일을 떠올리면 다음 타깃은 북한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내부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군사, 외교, 국제 정치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참수 작전이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자주 듣는 참수 작전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참수 작전이란 적국의 최고 지도자나 핵심 지휘부를 직접 제거해 전쟁 수행 능력과 의사결정 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군사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머리를 치면 몸은 흔들린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테러 조직이나 독재 정권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면 내부가 혼란에 빠지고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 또는 국제적 파장이 제한적일 때에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란,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전혀 다른 게임판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란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나? 겉으로 보면 이란과 북한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경한 지도자, 국제 제재, 미국과의 대립.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 핵무기 보유 여부입니다. 이란은 핵개발 의혹과 갈등의 중심에 있었지만 완성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핵탄두와 미사일 능력을 동시에 갖췄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즉 한미경제연구소의 엘렌 킴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진 국가이고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이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북한을 건드리는 순간 문제는 북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핵무기가 있는 나라를 건드린다는 것.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치적 보험이고 최후의 보복수단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실행한다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체제가 붕괴될 위기라고 판단하면 북한은 핵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 문제는 그 피해가 북한 내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기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서울은 지리적으로도 너무 가깝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수백만 명의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라는 미군 내부 보고서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계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보이지 않는 벽.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러시아 역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 순순히 침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북한 지도부 제거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강대국 간 충돌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5. 동맹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는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살고 있고 일본에도 수많은 미군 기지와 민간 시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 역시 북한에서 대규모 군사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곧 한반도 전체의 혼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난민 문제, 경제 마비, 군사 충돌, 이 모든 부담을 동맹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의 반대를 무시한 채 북한을 향한 참수 작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6글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군사적 제거보다는 관리와 억제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이른바 코피 전략이 검토됐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압박과 대화, 제재와 외교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을 믿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가져올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강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 베네수엘라와 다릅니다. 핵무기, 중국과 러시아, 동맹국 피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제거 가능성이라는 자극적인 말은 현실보다는 공포를 키우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국제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는 항상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제목에 휘둘리기보다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안한 뉴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자극적인 소문이 아니라 팩트와 흐름을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